방송 언어 4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 이어서 교재 78쪽, 그리고 강의 자료 8쪽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2차 시에서 영화 그 등급 분류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폭력적 언어, 선정적 언어, 차별적 언어의 사용 빈도가 많을수록 이제 제한 상형에 이제 어떤 그런 제한이 가해진다, 연령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런 이 규정은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봐보면 어때요? 조금 그런 것이 잘 지켜지느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내가 지난 차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에서 이 등급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는데 폭력적인 장면이라든지 선정적인 장면, 또 차별적인 장면,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인 장면들은 이제 심의 대상이 되는데 언어에 대한 측면은 다소 좀 규정이 이제 어떤 그 심의의 과정이 느슨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피부로 느껴지다 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2007년에 영화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실제 영화에서 이런 어떤 언어의 폭력성, 선정성, 차별성, 그리고 비속어와 은어의 사용이 영화 등급 규정에 잘 맞게 그 등급이 결정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조건을 달아서 2006년에 보고서가 2007년이니까 이제 2006년에 개봉된 영화 5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5편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반드시 이제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 강의 자료에는 선생님이 다시 정리하지 않았지만 78쪽에 보면, 교재 78쪽에 보면 이제 그 이 5편의 분석 대상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나옵니다. 나와서 첫째, 대사의 비중이 커야 돼요. 왜 대사의 비중이 커야 될까요? 언어에 대한 분석이니까요. 언어에 대한 분석이다 보니까 대사의 비중이 컸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흥행 성적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흥행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언중에 적정한 영향을 미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언어 대중을 언중이라고 하는데, 언중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흥행 성적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관람가 등급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이제 전체 관람가 12세 등급, 15세 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선별을 해서 이 5편의 이제 영화를 선택하여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해 나온 영화를 모두 다 분석한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니까 일종의 뭐 랜덤한 임의적인 그런 표본 추출? 글쎄요, 임의 추출보다는 표본 추출에 가깝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 대상 영화 5편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중에 투사부일체와 가문의 부활은 봤는데 이제 올드미스 다이어리, 달콤 살벌한 연인,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보이지 않나? 약간 그 로맨스물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코미디 아니면 액션 뭐 이런 거, 영화관에는 그런 거 보러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5편의 영화를 다 보지 못해서, 근데 대충 이제 어떤 영화인지는 뭐 선전이나 광고나 이런 걸 통해 접해 보았는데, 투사부일체와 가문의 부활은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조폭 영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원래 이 올드미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 지현우랑 또 누구더라, 이렇게 원래 드라마였어요. 드라마를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극장판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편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사의 비중이 높은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로맨스물이 이제 뭐 대화나 이런 일상물들이니까 오히려 언어 분석, 영화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첫째,
대사를 기준으로 뽑은 것까지는 좋은데 투사부일체나 가문의 부활은 약간 조폭 영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속어나 이런 게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올드미스타일은 이쪽 그 영화들은 연애물이고 로맨스물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여성 취향적인 언어 사용의 형태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간에 이 국립국어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5편의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등급이 다르고요. 연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달콤 살벌한 연인은 18세 이상 관람 등급. 그러니까 아마 성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투사부일체와 가문의 부활은 15세 이상. 그 다음 올드미스 다이어리 극장판이 12세 관람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국립국어원에서의 검토가 등급에 따라서 이제 언어 사용의 등급에 따라서 12세, 15세, 18세가 결정되었느냐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만 말하면 썩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약간 언어적인 측면이 장면의 잔혹한 면, 장면의 선정적인 면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엄격한 규정들이 가해지는 반면에 이제 조금 오히려 그래서 간혹 예술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성적인 장면이 검열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잘라내지거나 이렇게 해서 감독들이 언짢아 하고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네, 이 이제 표가 좀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좀 찬찬히 보면 보이는데 딱 봐서 보이는 표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책에 있는 거는 이제 단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두 가지 색밖에 없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색깔로 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보이죠? 파란색, 세로로 파란색이 보이죠? 그럼 투사부일체는 시나리오 전체에 폭력적인 언어가 128 어절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파란색만 세로 칸으로 내려와서 보세요. 그 다음에 가문의 부활은 시나리오상에서 71 어절이 이제 폭력 언어가 보이고, 그 다음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65, 달콤 살벌한 연인은 27, 그 다음에 연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196. 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투사부일체나 이런 경우는 15세 관람가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언어 비율이 많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옆에 퍼센테이지 보지 말고 일단 대사와 비대사로 가보면 대사는 126 어절, 그렇죠? 이제 투사부 일체의 경우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각 영화에서의 대사의 빈도입니다. 대사의 빈도여서 투사부 일체는 126. 그게 무슨 얘기냐? 자, 투사부 일체만 가로표를 한번 보세요. 투사부 일체의 가로표를 보면 파란색 숫자는 128이죠. 시나리오에 보이는 폭력성과 관련되는 그런 어절의 빈도가 128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된 126, 대사는 126개, 126어절, 반면에 비대사는 두 개의 어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예요? 투사부 일체에서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부분은 대사를 통해서 대부분 폭력적 언어로서, 비대사는 대사가 아닌 행동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가문의 부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가문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비대사는 아예 0이잖아요. 0이죠. 그 다음에 올드미스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대사가 63개, 달콤 살벌한 연인도 비대사는 0이고요. 연애 참을 수 없는 가벼움도 비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전체에서의 폭력적인 속성이 대사와 비대사 비율을 보면 다 대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영화에서의 폭력성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파란 128, 71 파란 숫자 옆에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재 80쪽을 한번 같이 볼까요? 교재 80쪽을 한번 가봐 주세요. 80쪽에 표 아래에 보면 영화 전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5편 영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기준으로 하면 영화 전체의 어절이 58,511 어절,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뭉치 작업, 이제 여러 구어 자료들을 그러니까 말뭉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8,000여 개의 어절 가운데 폭력적 언어가 나타난 경우는 487 어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128 파란색으로 된 거 128, 71, 65, 27, 196 영화 전체의 폭력적인 언어를 다 확인을 하니까 58,000여 개의 어절 가운데 이거 합하면 487이에요. 487 어절이 이제 영화 5편 전체의 폭력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고, 교재에서 보다시피 그렇다면 영화 전체에서는 0.83%가 폭력적 언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사부일체 1.16%는 뭐냐면 이 영화 자체에서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 자체에서의 비중. 영화 자체에서 투사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영화 자체에서 그 폭력적 언어 비율이 시나리오 전체를 보면 투사부일체는 1.16%, 가문의 불 0.5, 그러니까 이제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감 1.76%, 이제 그 비율이 이제 폭력적 언어가 뭐가 좀 많이 이제 그 투사부일체와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화 전체에서 봐도 대사가 주로 이제 폭력성을 드러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 표는 뭐냐면 대사와 비대사를 비교해서 폭력적 언어가 보세요. 이제 투사부일체는 98.43%, 가문의 부활과 달콤 살벌한 연인은 100%. 그 다음에 올드미스 다이어리와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조폭 영화보다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게 선생님이 이 영화를 안 봤지만 단순 로맨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표현이 많고, 상대적으로 달콤 살벌한 연인 같은 경우는 대사 빈도에서 폭력적인 언어가 적기 때문에 100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요 폭력적 언어의 폭력성을 영화 속에서 반영하는 것만 봐도 뭔가 15세 갈란가 12세 갈란가가 아기가 맞지 않죠. 등급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사실 이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영화 시나리오를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방송과는 달리,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훨씬 더 엄격할까요? 당연히 방송이 엄격하죠. 방송의 경우에는 시청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12세, 15세 하더라도 오늘 집에 혼자 있는 아이는 음란물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영화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특정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영화관에 입장할 때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들은 이런 어떤 제한적인 등급 제한에서 조금 자유롭다고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술적 표현으로서 그런 비속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은 말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선정적 언어, 그 다음에 차별적 언어, 이런 것들이 등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영화 상여 등급과 전혀 일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일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교재 81쪽에 가보면 81쪽에 표 위에 넷째 줄 영화별 선정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이라는 그 표 위에 넷째 줄에 가보면 영화의 관람 등급과 폭력적 언어 사용 양상이 직접적 대응 관계에 있지 않다. 근데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더라도 과거에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07년에 이런 빈도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형법이나 민법 같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권고 사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영화 상영에서 이제 어떤 조처가 취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별 선정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시나리오 전체에서 선정적인 그런 빈도 비율. 자, 여기서 보면 역시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좀 선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것은 가문의 부활과 연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투사부일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투사부일체가 15세 관람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선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대사와 비대사의 비율을 보면 역시 대부분 대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를 보면 역시 투사부 일체의 경우에는 비대사, 투사부 일체, 올드미스 다이어리 극장판, 달콤 살벌한 연인의 경우에는 비대사를 통한 말하자면 야한 장면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사에 근거한 그 선정적인 표현은 없고 대부분 대사로 전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가문의 부활이 제일 그 선정적인 어휘 사용의 빈도가 높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82쪽에 가보면 교재 82페이지에 가보면 거기에도 역시 그 영화별 차별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 그 위쪽에 5째 줄에 보면 역시 결론은 영화의 관람 등급이 폭력적 언어 사용 양상과 마찬가지로 선정적 언어 사용 양상과 직접적 대응 관계가 있지 않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영상물이라든지 오히려 신문이나 잡지같이 그러니까 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규범으로 잡아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맞춤법은 글을 쓸 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떤 그 규범에 얽매이고 조심을 하게 되는 반면 말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도 역시 그 구어 매체를 사용하는 미디어들이 규제하거나 또 예를 들면 순화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속담 그런 거 없다고 이게 그 왜 한번 내뱉은 말은 뭐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처럼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또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영상물들을 만들어낼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술의 어떤 그런 규정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된다. 뭐 욕을 써야 돼. 욕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 전체의 영화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수용이 될 테니까 과도하지 않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것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뒤에도 사실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영화별 차별적 언어, 이 차별적 언어라는 것은 이제 9쪽으로, 강의 자료 9쪽을 봐주도록 하세요. 강의 자료 9쪽, 영화별 차별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적 언어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성차별, 또 뭐 지역차별, 또 뭐 굉장히 많죠. 뭐 연령차별, 여러 가지 종류의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 수업 시작에 외곽순환도로라는 그 도로 이름에까지 어떤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해서 표현을 제2순환도로든가요, 제1순환도로든가 이름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모든 이제 어떤 매체 미디어 종사자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차별적 표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특히 뭐 그런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표현들 같은 것들도 뭐 각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던 공공방송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에서의 차별적 빈도와 비율도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사에 의존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두 번째 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대사의 의존. 이게 차별적인 것이 연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선생님이
좀 너무 바빠서 이 영화 찾아볼 시간도 없는데 뭐 팬데믹이고 해서 극장 간 지도 정말 한 1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네. 뭐 그래서 선정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센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대사 비율로 비대사의 비중이 특히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비대사 비중이 요 영화에서 높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뭐 흉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83쪽의 교재를 통해서 보면 역시 교재 83쪽에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네, 그러니까 보면 영화의 등급과 차별적 언어의 사용의 관련성도 역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영화별 비속어와 은어. 그러니까 비속어와 은어의 차이는 여러분도 알 것 같은데요. 이제 은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별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런 성적인 은어도 있을 것 같고 폭력적 은어도 있을 것 같고 은밀한 언어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런 비속어와 은어의 빈도 비율도 보면 역시 대사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속어나 이 주로 욕설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가문의 부활 같은 경우는 비대사 비중, 또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경우 가벼움도 역시 비대사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게 되게 재밌는 것이 이제 비대사 비중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 85쪽 교재 85쪽에 가보면 역시 마지막 결론은 역시 관람 등급이 비속어 및 은어를 사용하는 그런 빈도수와 직접적인 대응 관계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영화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 양상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런 관람 등급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등급이 무슨 소용이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인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아마 1차시인가? 1차시에서 이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보충자료 조금 보았고요. 우리 그 교재에 연습 문제가 있는 86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86쪽을 한번 같이 보면 거기 이제 그 역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제 이 심의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 1번 문제에 보면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이다. 자, 아까 이제 그 앞에서 그 영화 상영 심의 규정과 관련해서 86쪽과 88쪽에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규정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방송 광고 심의 요거는 조금 달라요. 방송 광고 심의는. 그래서 광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을 거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뭐 폭력성, 선정성, 차별성, 비속어, 은어 이건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외에 기업과 관련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부분 가운데 언어 관련 부분만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데 역시 총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이에요. 방송법입니다. 방송법의 32조, 33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네. 그래서 언어에 관한 걸 보면 방송 광고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지만 그것을 뭔가 그 방언하자나 그 사람들을 낮춰 표현하는 것은 안 되도록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역시 방송 광고는 한글 맞춤법이 나와요. 광고는 왜 그러냐면 자막이 함께 이제 문어 표기가 함께 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방송 광고는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이제 구어로 나가니까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송 광고는 상품명, 상품표, 기업명, 기업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것들 이제 물론 이게 뭐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선은 이거는 우리가 국수주의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언어들마다 particular language라고 하죠. 개별 언어마다 그 언어가 갖는 고유의 속성들이 language contact, 언어 접촉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언어 접촉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무작정 수용하게 방치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뭐 욕을 해도 되는 것이고, 네, 뭐 일종의 규제 조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하도 너무 외래어가 이제 범람하다 보니, 외래어 및 외국어 느낌이 범람하다 보니 좀 뭐랄까 고유어적인 표현, 한자어적인 표현을 오히려 참신한 측면에서 뭐 어떤 상품명이나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87편의 영상물 등급위원회 여기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8쪽을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 봤고요, 광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죠. 이 안에는 뭐 뉴스를 포함하여 예능, 드라마, 뭐 여러 가지 시사 프로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등급 분류이기 때문에 영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총칙은 방송법이라고 해서 물론 조항이 좀 다르겠죠. 33조 제5항 등급 분류와 분류 기준 이렇게 되어서 방송 사업자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영화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커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 방언 여러분들 알죠? 네, 여러분 또래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할머니나 엄마의 제주도 방언은 알아들어도 본인은 제주도 방언을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방언이 사라지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방송이에요. 공중파를 통해서 표준어가 전해지니까 네. 과거에는 그럼 왜 방언이 형성이 될까요? 그렇게 강력한 공중파가 말하자면 뭐 그냥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떤 서울에서 송출되는 방송이 제주도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의 중심지인 뭐 서울에서 어떤 뭐 어휘가 생긴다든지 뭐가 생긴다 하면은 그게 전국으로 퍼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가다가 산맥을 만나요. 그럼 사람의 왕래가 뜸하겠죠. 강을 만나요. 그것도 쉽지 않겠죠. 옛날 같으면. 자, 섬이 나와요. 건너기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섬의 언어는 육지의 언어와 상당한 차이를 변할 방향이 달라진 거죠. 중앙어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 산맥도 마찬가지예요. 영동영서 방언이라고 했어요. 태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산맥을 넘었을 때 강릉 쪽에 그 영동방언과 산맥을 넘지 않았을 때 영서방언. 지금이야 뭐 산맥 하나 넘는 거 30분, 태백산맥 넘는 거 그 터널 지나면 끝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게 방언의 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을 방언학 혹은 언어지리학. 왜 언어지리학일까요? 지리에 따라서 언어의 분화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에는 이 공중파의 영향력, 방송 프로그램의 막강한 영향력이 언어 습득 시기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향후에 여러분들이 방송 관계자가 될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게 기왕이면 예쁘고 고운 말을 먼저 배우는 게 좋겠죠? 네, 요건 아마 여러분들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온갖 욕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쓰라고 알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모방 위험, 특히 이제 모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단 능력이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마약하는 걸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처벌을 받게끔 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에이 저 정신 나간 놈 하고 끝나지만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보면 등급 분류가 보입니다. 일단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관람가가 아니고 시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가 보이죠? 그래서 만화예요. 그래서 옛날에 짱구가 이게 어린애들이 봐도 되는 만화냐 아니냐 그런 말이 그때 7세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뭐 여러분들 봐서 이누야샤라든지 일본 만화들이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도 뭐 좀 약간 그 뭐 조금 선정적인 장면들을 조금씩 넣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7세 이상 시청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와 같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래서 TV 시작할 때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 3차시 수업은 여기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90쪽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그 규범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좀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0쪽부터는 이제 표준 발음법이라든지 이제 문어 화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딱딱한 맞춤법 이런 것도 배우지만 아마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왔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잘 익혀가도록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4주 3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그 다음 주에 5차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여러분들 과제라든지 또 이제 그 중간 보고서 이런 거 공지사항이 나가게 되니까 늘 잘 체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주 선생님이 수업을 개방해 놓았습니다만은 무한대로 개방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더 바빠요. 그럼 말도 안 되고, 좀 아직 2주를 채우지 않은. 여러분들 이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생님은 뭐 다 이뿔 주겠지. 절대평가란 모두 다 이뿔이다라고 확답을 확신할 수 없는 여러분이 잘해야죠. 뭐 나름대로 선생님이 학점을 짜게 주지 않는다고 소문은 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좀 해주었으면 진도율 아직 나가지 않은 친구들은 또 영상만 틀어놓고 여러분들 오픈북이라 하여 다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잔소리해서 미안하고요.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